열어놔. 창문 열어놔. 열어놓는 게 좀 낫겠다. 와, 오른쪽에서 하나 더 열어라. 죄송합니다. 비 오니? 네. 가서 우선 가자. 그치? 자, 다 했어요? 거기 다 썼냐? 너네 어떤 제품 같은 거, 뭐 상품 같은 거 홍보하는 거 중에 뭐 이런 문구 많이 봤을 거야. 뭐 전문가 중에 몇 %가 이 상품의 어떤 무언가에 뭔가 긍정적인 어떤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약 광고야. 전문 치과 의사들 중 뭐 80%가 이 치과의 효능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런 표 많이 본 적 있지? 그래? 그런 거 들고 의심이 안 드니 혹시 님들아? 응? 아 이게 진짜 제대로 제대로 선별을 해가지고 제대로 퍼센테이지를 내 가지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 건지 아닌지에 대해 혹시 의심이 들 때가 없었니? 이제는 좀 의심을 해봐야 돼. 이게 좀 되게 유명한 주제거든. 응? 우리가 이제 실험에 이제 모집단 선정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대표성과 그 다음에
어떤 상징성, 그 다음에 다수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좀 나한테 내 실험 결과에 좀 유리한 어떤 모집단을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표본 즉 모집단의 수를 굉장히 좀 적게 한다든지 하면은 뭔가 연구 결과에 대한 뭐가 발생하냐면은 편향 같은 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편향이라는 게 발생하면은 그 어떤 연구 결과의 신뢰성은 뭐가 되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자주 발생하는 어떤 상품의 판매 전략이야. 인구 몇 퍼센트 어디에 사람들이 좀 몇 퍼센트가 뭐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많단 말이지. 의심을 해봐야 돼. 그 사람들이 정말로 어떤 대표성과 상징성이 있는 그런 다수의 사람들인지에 대하여. 자, 이제 읽어보자. 지문 내용 다 훑어준 거야 미리 먼저. 자, 일단 if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굳이 여기 if를 갖다가 써준 거는 이유가 있어. 자, 1번 문장에도 잠깐만 봐봐. 1번 문장에도 if절이 있죠. 그 다음 4번 문장에도 if절이 있죠. 7번 문장에도 if절이 있죠. 그래요? 1번 문장은 이거는 가정법이 아니라 그냥 조건의 의미야. 우리가 조건의 의미냐 가정법이냐는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일이냐 불가능한 일이냐를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야. 첫 번째 문장은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는 일이야. 근데 그에 비해 4번은 if you 다음에 동사 형태를 봐봐. asked 과거잖아. 그럼 가정법이란 말이야. 그 4번은 이따 써주겠지만 이거는 조건의 의미가 아니라 가정의 의미야. 왜? 현실적으로 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7번으로 가면 if the studied 하면은 doesn't say라고 나와있지. 이건 또 가정법이니까 조건문이니까 이건 또 조건이야. 실현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문장 중에 if절을 사용한 경우가 3개야. 좀 헷갈리기 때문에 별도로 좀 표시를 해준 거다. 자, 이제 진짜 다 읽을 거야. 자, 만약에 100명의 사람들이 인터뷰돼. 뭐에 관하여 인터뷰가 돼? 이 about의 목적어가 say가 아니다. say는 그냥 삽입이야. 삽입이야. 이거 그냥 없다고 생각해라고. 자, 뭐에 관해 인터뷰되었냐면은 그들, 즉 100명의 사람들이 특정 땅콩 버터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뭔가 면접이 되었고, 그리고 가주어, 대절, 진주어 38명의 사람이 그러하다라고 발견이 되었다면, 여기 있는 두는 대동사야. 앞에 있는 like부터 여기까지를 쭉 다 쓰기가 싫잖아. 두랑 대동사로 쓴 거야. 항상 대동사 문제는 뭘 가지고 내냐? 비동사냐 두 동사냐를 가지고 내요. 너네 같으면 저기 두 자리에 뭘 내겠냐? R을 내겠지. R을. 그죠? 그리고 38명의 사람이 그러하다고 이제 밝혀졌다면 우리는 듣는다. 우리는 뭐라고 들어? 이 대은 관계대명사 아니라 접속사다. 자, 주어를 퍼센트가 아니야. 이런 거 뭐라고 하냐? 부분표현이라고 하지? people이 좋아요. 퍼센트가 아니다. 38%의 사람들은 그 브랜드를 좋아한다라고 우리는 듣는다. 누구한테 듣는다 그래서? 홍보하는 사람. 홍보 문구에 의해 듣는다겠지. 자, 물론 this가 의미하면 그냥 앞문장 전체야. 자, 물론 이것이 의미하는 건 아니다. 뭐를 의미하는 건 아니야?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뭔가 그 질문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지금 100명의 사람을 데려왔잖아. 근데 그 100명의 사람이 전체 인구를 다 대변하는 거냐? 아니지. 그치?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연구자들은 추정한다. 뭐라고? 대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요. 자, 뭐라고 추정을 하냐? 만약에 그 표본에, 여기도 주어가 퍼센트가 아니라 샘플이야. 그 표본의 38%가 그 브랜드, 즉 특정 땅콩 브랜드, 그 땅콩 버터 브랜드를 좋아한다면, 여기 이시 그냥 앞에 전체라고 말하기보다는 여기 있는 부분에 결과를 좀 더해주면 돼.
표본의 30%가 그 브랜드를 좋아한다는 그 결과는 반영한다. 뭐 사람들의 의견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너럴리는 위치가 여기 있지만은 리플렉트 앞으로 가도 문제가 없어요. 상관없다. 수식 대상의 리플렉트야. 그 투부정사에서 여기 동사 있잖냐. 얘를 수식하기 위해 여기 부사가 올 수가 있어. 근데 얘를 이렇게 쓰든 아니면은 투부정사를 쓰고 투부정사 그 의미 단위 마지막에다가 부사를 쓰든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어요. 원래 조금 더 정상적인 표현은 이거지만은 뭐 이렇게 써도 이제 뭐 상관은 없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라고 연구자들은 뭐한다? 추정한다. 이제 연구자들은 이제 그 표본을 데려와서 그 표본의 어떤 특정 그 사람들이 뭐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를 가지고 대중들의 어떤 일반적인 그 견해를 추정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전 세계 인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000명, 뭐 10,000명 그 정도를 데려가지고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보는 거예요. 5%가 있다. 아 그러면 대충 전 세계 5%가 하겠지. 이렇게. 자 그다음 3번은 먼저 어법을 먼저 봐봐. 크루셜은 형용사예요. 형용사. 얘가 주어가 아니지 당연히. 그 이형식 문장이 이렇게 있잖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부어. 형용사 부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이 뒤쪽 부분을 갖다가 만약에 강조해주고 싶어. 그러면은 강조해주고 싶으면 영어는 앞으로 가지고 와. 형용사 더하기 뒤쪽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앞쪽으로 오면은 뒤에 주어랑 동사랑 도치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주어가 크루셜이 주어도 아니고 this assumption이 주어도 아니야. 주어는 뒤에 있는 the size에다. 그 얘를 도치 전에 문장으로 복구시키면은 얘야. 자,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중요하다. 뭐에 있어서? 이러한 추정에 있어서. 됐죠? 자, 이제 내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추정이 뭐냐? 이 추정이 의미하는 거. 추정이 뭔지 모르면은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앞 문장을 갖다 좀 더 일반화시켜놓은 문장이니까. 자,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표본의 크기이다. 즉 많아야 돼 표본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다음
적었지? 자, 4번. 4번은 얘가 가정법이야. 실제로 현실에서 가능성이 없는 애야. 자, 만약 너가 2명의 사람한테 물어. 그 다음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간접 의문문이야. 이게 그러니까 직접 목적어 역할이야. 인지 아닌지를 두 사람한테 묻는다면, 자, 뭘 물어? 그들이 그 어떤 그 땅콩버터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물어본다면, 그리고 자, 둘 중에 하나를 칭할 때는 원이라고 칭하지. 그 둘 중에 한 명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did 대동사야. 이쯤에 대동사가 또 나오죠. 앞에 있는 like부터 butter까지를 갖다 받는 부분이야, 대동사. 자, 만약에 너가 2명의 사람한테 물어. 어떤 특정 그 버터 브랜드 좋아하냐고. 그리고 둘 중에 한 명이 나 좋아한다 라고 답을 한다면, 그러면 that 그것은 약한 증거이다. 어떤 약한 증거야? 50%의 사람들이, 자, 이시 의미하는 건 앞에 있는 그 버터 브랜드를 말하는 거야. 그 버터 브랜드를 좋아한다라고 말할 어떤 약한 증거이다. 야, 지금 모집단이 몇 명이야? 2명이니. 모집단이 지금 표본이, 내가 자꾸 모집단이란 말 쓸 때 모집단이 표본이다. 지금 2명이야. 야, 현실적으로 너네가 모집단 2명을 선정할 일이 있냐 없냐? 없지. 어떤 누가 실험 연구를 하는데 모집단 2명밖에 설정을 안 해. 안 할 일이란 말이야 너네가. 그러니까 가정법 갖다 쓴 거야. 그러니까 2명 데리고 와서 님 이 버터 브랜드 좋아함? 라고 물어볼 일 누가 해. 근데 혹시라, 그러니까 가정을 해보는 거야. 2명을 데려와서 너 이 브랜드 좋아하니? 근데 한 명이 진짜로 나 이 버터 브랜드 좋아해 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그 전 세계의 인구 50%가 그 버터 브랜드를 좋아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좀 약한 증거이다. 모집단이 딱 2명인데 그 중에 한 명 하면 몇 %야? 절반이잖아. 2분의 1. 2명 중에 한 명. 그거를 가지고 전 세계의 인구의 절반 50%가 이 버터 브랜드를 좋아한다 라고 일반화시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자, 다음. 자, 너는 그 추정을 할 수가 없다. 두 사람의 어떤 견해가 인구 전체의 것과 매치, 일치할 것이라고는 추정을 할 수가 없다. 다음, 일반적으로 저 뒤엔 더 비우고 더 비우고인데 여기 컴마가 원래 좀 있어야 되는데 아마 너 책에 아마 컴마 좀 빠진 것 같아. 컴마 좀 집어넣을래? 원래 우리 더 비우고 쓸 때는 그 사이에 컴마가 들어가야 되는 게 원래는 맞아.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더 비읍, 앞에 더 비읍 보면은 주어는 있지만 지금 동사가 없어요. 자, 더 비읍급을 쓸 때는 여기 동사가 만약에 비동사라면은 생략이 돼요. 그 다음 하나 더 비읍급을 쓸 때는 이제 이거 많이 봤으니까 알지? 동사 뒤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 형용사 더하기 명사 성분이 앞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고, 비동사 뒤에 원래 무슨 성분이 있어야 돼? 형용사 보성분 있어야 되잖아. 그게 앞으로 가서 뭐야? 그 다음 뒤에 여기에서는 be 있잖아. be 뒤에 보성분이 빠져있지? 그게 앞쪽으로 가있어요. 자, 그럼 해석해보면 일반적으로 표본이 더 뭐할수록? 많을수록, 표본이 많을수록 그 조사가 더 신뢰성 있어질 가능성이 높다. 어떤 조사, 연구에 신뢰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표본의 수를 증가시켜야 된다. 즉 표본의 수랑 그 연구의 신뢰도는 무슨 관계야? 정비례 관계야. 정비례 관계. 정비례 관계. 표본이 많을수록 신뢰도는 올라간다. 반대로 표본이 너무 적을수록 신뢰도는 떨어진다. 됐지? 너네 그 정비례 관계 할 때 그 정 단어 있지? 그냥 영어로 뭐로 표현하니?
양의 관계로 얘기를 해. 영어에서 양, 이거 영어로 뭐야? 양이 뭐냐? 파스티브다. 선생님 파스티브 긍정적인 아니야? 파스티브가 양의 그런 의미가 있어. 그건 네거티브가 뭐야? 역의 그런 의미야. 의미니까. 저거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도 if가 있지. 여기 동사를 보면 doesn't say야. 그건 가정법이야, 조건문이야. 조건문이야. 그건 실현 가능한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실현 가능한 일이야, 충분히. 이게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야. 기업들이 실제로 소비자들을 기만하기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야. 너네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가능한 일이지. 그러니까 이건 가정법으로 쓰면 안 돼. 자, 만약에 어떤 연구가 말해주지를 않아. 뭘 말해주지 않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되어 있는지, 참여하는지. 즉 뭐를 밝히지 않는 거야? 모집단의 수, 표본의 수를 밝히는 거를 안 하는 거야. 그럼 몇 명 모집, 그 표본을 몇 명으로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자, 표본 뭐 모집단의 80%가 이 제품의 어떤 그 개선 효과에 동의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모집한 그 표본의 수가 10명밖에 안 되면, 그러니까 그런 걸 안 밝히겠지. B 명령문 be suspicious. 의심해라. 뭐를 의심해라 할까? 뭐를 의심해라 할까? 뒤에 굳이 말을 집어넣어봐. 우리가 be suspicious of가 혹은 be suspicious 대시 뭐뭐를 의심하다야. 뒤에 어떤 단어를 쓰면 좋을까? 그 연구가 뭐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의심해라. 뭐라고 하면 여기 뭘 쓰고 싶겠니?
장윤 너뭘 쓰면 적절할 것 같아? 만약에 be suspicious 뒤에 있는 생략되어 있는 부분을 완성하면 여기 빈칸에 어떤 단어가 좋겠냐? 재현아 너 뭐가 좋을 것 같아? 응? 이거? 그래 이것도 좋아. 그 다음 또 뭐도 좋을까? 너네 그 좀 안 좋은 의미로 조작하다는 의미 있잖아. M으로 시작하는 거. 이거 시작하는 거. 그죠? 이 정도 적절할 거야. 조작될 가능성,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확보되지 않은 걸 말하는 거야. 많은 표본의 수가 확보되지 않는 걸 말하는 거다. 안치성 주제문 몇 번이야? 4번? 4번! 만약 이 있는 문장이 주제문이야? 아니야. 한 번 원코인만 더 준다. 틀리면 지금 못 가. 7번. 7번은 그러니까 얘들아 이 글이 크게 주제문을 낼 거면은 두 가지로 나뉘어낼 수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 당위성을 포함하는 주제. 그럼 뭐야? 연구의 어떤 표본의 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데 당위성 없이 그냥 일반적인 진술을 내고 싶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내야 될까? 표본의 수가 중요하다요. 그지? 7번도 낼 수가 있어요. 7번 아니면 몇 번일까 그러면? 2번 1번 이 새끼 막 불러. 3번이야. 3번 표본의 크기가 중요한 요소이다. 여기 지금 와 대표성 있지? 얘는 지금 괄호 쳐놔. 이 말은 뭐 안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왜 대표성이라는 말을 집어넣었냐면은 이번 문장에 얼핏 지나가기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보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이 나와 있잖아. 즉 우리가 이제 표본이라는 거는 어떻게 추출해야 되냐면은 여러 곳에서 다 같이 한 곳에서만 추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 추출해야 된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너네가 어떤 그 화장품 그 회사 한번 가정을 해봐. 이번에 그 주름 개선 크림을 그 개발을 하였고 이걸 갖다가 효용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그 표본을 갖다가 추출을 했어. 근데 이 표본의 추출 대상으로서 20대 여성들만 추출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우리가 이 크림이 정말로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20대는 원래 피부가 뭐해? 20대는 원래 피부가 뭐하니? 원래 피부가 좋아. 응? 원래 피부가 좋단 말이야. 야, 원래 피부가 좋은 애들을 데리고 나서 주름 개선 크림을 바르고 나서 물어봐. 그럼 그게 신뢰성이 있는 거야? 아니잖아. 이게 정말로 신뢰성을 받기 위해서는 20대, 30대, 40대, 50대 다 데리고 와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유리하게끔
회사에 유리하게끔 20대 애들만 가지고 와서 저 뭐 조사를 그 모집단을 선정하면은 이거는 좀 실력이 많이 떨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성이라는 것도 이제 좀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빠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얘를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다. 두 개가 결합되면 좀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줄 리가 없지. 자, 만약에 너네가 자 얘랑 선지에 각각 나왔어요. 그럼 위에 걸 골라야 되냐 아래 걸 골라야 되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위에 걸 골라야 될까 아니면 아래 걸 골라야 될까? 위에 거다. 위에 거야. 그럴 일 얼마 없을 거야.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일은. 자, 다음. 음, 3페이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시간은 20분밖에 안 남았고 자 4페이지를 먼저 16번 아 짜릿다 빨리 끝낼 수 있겠다 자, 다 적었지? 보자잉. 자, low productive firms 하면은 그냥
점차 그 망해가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망해가는 회사들은 종종 있다. 어떤 산업에 있어요. 어떤 산업이야? 디맨드는 수요지. 수요가 스태그넌트가 뭐야 이게? 고여있는 혹은 정체되어 있는 침체한 수요가 침체하거나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그러한 그 산업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산업 자체가 약간 조금 망해가는 사양 산업이야. 산업 자체가 망해가는 사양 산업이라고. 그런 사양 산업에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점차 뭐 하겠니? 생산성이 점점 떨어지고 망해가겠지. 응? 자, this 앞문장이야. 자,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어떤 사실 때문이야. 어떤 사실이야? 새로운 공장들이 지어질 필요가 없어요. 뭐 하기 위해서? 새로운 수요를 미시 만나다가 아니라 무슨 뜻이 있어? 충족시키다는 얘기가 있잖아.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공장들이 지어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야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 그럼 우리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공장을 더 뭐 해야 돼?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니까? 그럼 공장을 더 지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지. 더 지을 필요도 없거니와 심지어는 작동 중이던 공장도 뭐 해야 돼? 가동을 멈춰야 돼. 수요가 없는데 물건을 왜 만들어? 그 물건 만들어내면 그거 다 팔리지 않는 다 재고 처리가 되는. 재고는 손해라고. 자, 그래서 이런 사실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한 뭐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람에 관련된 인간적인 어떤 문제이기도 하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저생산 회사들 있잖아. 저생산 회사들이 지금 망해가는데 그 망해가는 이유가 지금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야? 산업 자체가 좀 안 좋아. 그럼 이거는 외부적인,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문제라고 해야 되냐? 환경상의 문제. 외부적인 문제로 봐야 돼. 근데 그게 주제가 아니야. 뭐의 문제를 지적을 해? 인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 자체가 사양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응? 대세가 그렇게 돼버리면 어떡해. 근데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이기도 하다. 너네 같으면은 점점 매출이 떨어지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안 들어가고 싶어? 안 들어가고 싶잖아. 응? 안 들어가고 싶잖아. 너네가 뭐 내가 들어가서 이 회사를 살려야겠다라는 뭐 원대한 포부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굳이 침몰하고 있는 배에 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지 않을까? 자, 여기서 주어가 이 나인이 동명사가 아니, 이 동명사 주어가 아니다. 동명사 주어가 아니라 이거는 분사야, 분사. 죽어가고 있는 산업이야. 여기에다가 수일치를 해야 되는데 별 내 의미가 없겠지. 조동사 비었으니까. 죽어가고 있는 산업들은 이제 절대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지는 않는다. 뭐만큼? growing industry, 성장하는 산업만큼이나. 성장하는 산업들은 자, 주어가 얘가 아니라 얘야. 끌어모은다. 영리한 적극적인 관리자들을. 근데 어떠한 영리한 젊은 관리자들이야? 나아가고 싶은, 빠르게 누구와 함께? 그 매니저들의 어떤 회사와 함께. 그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 싶어하는 어떤 좀 야망이 있는 어떤 관리자들, 야망이 있고 똑똑한 그런 관리자들은 망해가는 회사에 안 가. 안 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은 근데 뭐해? 그런 관리자들을 끌어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회사에서 오래 너네가 만약에 야망이 있는 어떤 관리자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 안 들어? 되지. 그럼 망해가고 있는 곳에서 오래 가고 싶냐? 좀 고민 좀 많이 하겠지. 그지? 자, 다음.
이 글이 저생산 회사, 그 다음에 사양산업, 인간, 인적 자원 세 가지를 묶어봐. 하나의 키워드로 묶어봐. 힌트 줄게. 악으로 시작한다. 악. 악. 뭘 거 아니야? 악순환이야. 악순환. 봐. 우리가 지금 사업 어떤 사양 산업이야. 망해가 수요가 줄어들어. 그런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이 있단 말이야. 매출이 안 나와. 물건이 안 팔려. 그럼 어떻게든 얘네들은 뭐 하고 싶어?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지. 어떻게든 매출 증가시키고 싶지 않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매출을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일종의 혁신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혁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 똑똑한 인적 자원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 인적 자원들은 이런 망해가는 회사에 오려고 해? 안 오려고 해? 안 오려고 해. 그러면 이렇게 저생산 회사들은 그 늪에서 벗어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게 악순환이야. 그래서 자 보자잉. 망해가는 사업에서는 승진은 그 few and far between이 그냥 하나의 단어야. 레어 드물다. 야, 승진시켜주면 뭐 해야 돼? 돈 더 줘야 되잖아. 돈 더 줘야 돼. 뭐라 더 해줘야 돼. 안 시켜보니까. 영리한 젊은 매니저들은 알고 있다. 이 대의가 의미하는 게 여기 이제야. 사양산업, 저물어가는 산업은 지양되어야 된다. 깊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괜히 가봤자 내 커리어에 흠집만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자, 이건 누가 원하겠는가? 뭐 이런 의문문인데 결국 아무도 원치 않는다는 얘기야. 누가 원하겠는가? 이게 지금 관계대명사 where가 이끄는 절이 여기까지가 선행사가 잡이야. 그다음 관계사절의 수식을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and 뒤에 있는 where부터 여기까지 얘도 똑같이 잡을 수식을 해. 선행사 잡을 관계사 두 개가 똑같이 수식을 해주는 거야. 자, 어떤 일자리야? 기본적인 문제가 매일 누구를 해고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거야. 잘 뭐라지? 아침에 갔는데 내 책상이 없을 수도 있어. 왜냐? 물건이 안 팔리잖아. 회사에 돈 들어올 일이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사람을 자를 수밖에 없단 말이야. 비용 절감해야 한단 말이야. 매일같이 하는 일이 누구를 해고시켜야 되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새롭고 흥미진진한 그런 투자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일, 누가 원하겠냐고. 즉 아무도 원치 않을 것이다. 목숨이 내가 여기 회사에 다닐 수 있을지가 굉장히 날마다 불투명한 회사에 누가 가고 싶어. 그다음 새롭고 뭔가 흥미진진한 게 없어. 그럼 어떤 일만 한다는 얘기야? 단순 반복적인 따분한 그런 일만 한다는 얘기야. 그런 회사에 누가 가고 싶어 하겠냐?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지. 자, 사양 산업에서는 비아우트 부정사가 그냥 트라이 부정사랑 똑같아. 모든 이가 보호하려 한다. 뭘 보호하려 해? 사람들이 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성향이 되는 거야? 어떤 성향이 되는 거야? 보수적인 성향이 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잘 간수할래. 이런 거 우리가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하잖아. 안 받기로 하는 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지키려 한다. 뭐 하려보다는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려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당연한 게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잖아. 자원이 필요하잖아. 돈 들어올 구멍이 지금 막혀있는데 새로운 무언가를 하고 싶겠니? 물론 하는 곳들도 있어. 대출 땡겨가지고. 대출 땡겨서 할 수도 있지. 근데 대출 뭐냐? 리스크야. 그 리스크를 감수하기 싫으니까 그냥 뭐 하는 거야? 손님 얼마 없지만 그 손님이라도 빨아먹. 그 손님들이라도 잘 수요라도 잘 유지를 해야겠다. 그렇게 되어 버리는 거야. 됐죠? 자, 여기까지요. 그래, 이 요인도 분명히 있다. 근데 그래, 포커스는 이 수요 감소 같은 외부 요인이 아니야. 그래서 얘는 필수는 아니야. 있으면 좋지만.
여기까지.